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시멘트 대란, 건설 현장 셧다운 우려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건설 현장마다 시멘트 부족 문제로 인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뭐 이러다가 이제 건설 현장이 이른바 뭐 셧다운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그 공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자재 중 하나가 바로 시멘트입니다. 보통 이제 콘크리트와 철근을 같이 써서 이제 건축물의 이제 강도를 높이는데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시멘트에 이제 물과 모래, 자갈 이런 걸 섞어서 쓰는 그 혼합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뭐 공사 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한 시멘트의 물량의 한 10에서 30% 정도는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지금이 봄철이라 이 건축 공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멘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니까 뭐 공사 현장에 뭐 공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가다간 현장이 아예 멈출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국시멘트협회 자료를 보면은 1분기 시멘트 수요가 2천만 톤인데 그 생산 규모는 한 1,000만 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시멘트 회사들이 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아예 이제 공급 차질 문제가 지금 생긴 겁니다. 네. 그 시멘트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원인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시멘트의 원료인 그 유연탄 공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인데요. 네. 시멘트를 만드는 핵심 원료가 바로 이 유연탄입니다. 그 시멘트 원가에서 한 20에서 한 3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 유연탄을 전량 이제 수입해서 쓴다는 겁니다. 특히 전체 물량의 한 70% 정도를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이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이 러시아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이거 사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이 러시아산 이 유연탄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다른 나라의 유연탄 가격이 다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산 유연탄 같은 경우 2019년에 톤당 한 2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들어선 4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돼버린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400달러여도 이마저도 지금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생산 물량이 없으니까 아예 시설 보수에 들어가 이제 가동 자체를 중단한 곳도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재고 수준이 한 70만 톤 정도라 앞으로 뭐 시멘트 부족 현상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멘트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들도 뭐 지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뭐 유연탄 공급 부족으로 시멘트 가격이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레미콘 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우리가 레미콘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트럭 뒤에 이제 큰 원통을 이렇게 돌고 큰 원통에 도는 차, 그걸 보통 말하는데요. 원통 안에는 이제 시멘트와 골재들이 섞여 있어서 이걸 굽지 말라고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서 쏘면 그게 바로 콘크리트가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싣고 다니는 차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골재 가격이 또 올라버렸습니다. 먼저 이제 골재에서 중요한 게 이제 철 스크랩이라고 해서 고철에서 나오는 철 부스러기를 말하는데 이게 1년 전보다 이제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러기가 올랐으니 뭐 당연히 이제 철근은 당연히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철근이랑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양쪽 가격이 다 올라버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자재 수급이 잘 되지 않는 거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곳은 이제 선분양을 하면서 이미 미리 공사비로 받을 돈을 미리 정해서 이미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분양료로. 그런데 여기서 자재값이 오른다고 해서 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추가 돈을 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회사가 다 부담하더니 또 마진이 좀 너무 줄거나 아니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재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니 또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도 막연한데 그 사이에 행정 관리 비용이나 뭐 금융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전국의 건설 현장이 이제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도 이제 해결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시멘트의 경우에는 수출용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식으로 이제 긴급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또 러시아 외에도 이제 호주나
중국 등 이제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뭐 수입선 다변화는 이미 다른 곳도 많이 올랐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다 보니 좀 현실적으로 이와 별도로 좀 온실가스 배출권이나 좀 까다로운 행정 규제로 인해 지금 시멘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 사태가 해결되기까지만 좀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 간 좀 해법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작년에도 그 요소수 대란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나라에 보통 요수수도 한 나라에 집중을 했고 그렇죠. 수급선이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참 이 요소수 대란 때도 이제 정부의 대응이 조금 늦어지면서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는 좀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또 업계의 입장도 더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4%대 물가 상승, 월급 빼고 다 올랐다입니다. 네. 자,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침내 4%를 뚫었습니다. 예, 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그 소비자 물가가 4.1% 올랐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1년 12월에 4.2%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로부터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4%를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인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 고공행진하던 우리 물가가 이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했는데 이게 더 극폭으로 이제 물가가 뛰어버린 겁니다. 이 사태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31.2%, 특히 경유 가격이 37.9% 폭등하면서 이 유가 상승이 또 부채질한 겁니다. 이게 뭐 주유소 보니까 이제 휘발유보다 경유 값이 더 비싼 주유소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싼 이 고급 기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경유가 더 비싸게 팔리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는 좀 고급 승용차의 연료이고 경유는 좀 트럭 같은 서민 경제 연료로 좀 봐서 리터당 유류세를 경유에 좀 적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유가 좀 싼 연료가 되는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100대 85 비율로 우리가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대형 차나 뭐 트럭의 주요 연료 경유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유럽에서 이거를 가수유라고 하죠. 뭐 사재기라는 가수유 사재기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버린 겁니다. 내보내는 거를. 그러면서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거나 아니면 비슷해진 이런 좀 우리로서는 좀 상당한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결국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경유에 대한 비축 수요가 발생하면서 그 경유값이 올랐다는 건데 결국 이제 전쟁이 끝나야 조금 뭐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공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휴전협정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사건이 약간 국지전으로 좀 그 사태가 좀 축소되거나 이 정도가 돼야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값뿐만 아니라 가공식품하고 또 외식 가격도 약 한 6%가 넘는 그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제목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뭐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또 안정될 그런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일반 식품이나 이 생필품뿐만이 아니라요. 방금 전에 다뤘던 이제 시멘트나 골재, 철근과 같이 거의 산업 전 분야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생산 자체가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이 고물가, 그 물가는 높고 또 경기는 침체되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장기 불황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고요. 또 정부와 그리고 인수위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 역시도 이 물가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유류세 감면 정도밖에 없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요. 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이런 외부 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외부 요인이 많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현재 남아 있는 선택지는 좀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좀 인상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뭐 일단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또 가계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이 또한 또 크게 올리기는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같이 월급이라도 또 이렇게 올려야 그래도 이제 구매 여력이 생길 것 같은데 올해 그 최저임금이 심의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